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 대사에 집중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 배우겠습니다. 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물질 대사는 전에 했기 때문에 뭐 큰 역할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물질 대사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뭔가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이걸 우리 물질 대사라 그래요. 알겠죠? 이제 물질 대사의 정의는 알았어.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단순한 그 서술형 평가 같은 거 본다든가 그럴 때 많이 나오는 단어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의 정의는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다음 중 이렇게 뭐 이렇게 가로치기냐, 네모치기 같은 거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니? 그래서 물질 대사 뭐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 뭐라 그래?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물질 대사의 특징 뭐야? 됐니? 물질 대사의 특징 뭐야? 무조건 누가 관여한다? 효소작용이야. 그래서 무조건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이다? 효소작용이다. 암기사항이야.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이다? 효소작용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 1학년 때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하자. 우리는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작용이야? 효소작용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거야? 효소는 어떤 구성물질이지? 단백질이다. 효소는 이꼬르 단백,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효소는 뭘로 돼 있다?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인 거지. 그러니까 효소가 단백질인 거야. 그럼 모든 물질 대사는 다 무슨 작용이다? 효소 작용인 거야. 근데 효소는 단백질이지.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 있어?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 열에 약하다. 단백질은 열에 매우 약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유가 왜 체온 정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온도가 우리 체온보다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단백질 변성작용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이지. 단백질의 특징 열변성을 받는 거야. 열변성.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벗어나면 효소가 변성돼 버리는 거야. 그럼 효소가 변성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죽어. 40도가 넘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41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 알겠니? 그 막 39도 막 너희들 아파? 체온이 몇 도야? 38도. 39도를 넘어가면 많이 아파. 4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목숨이 위태로운 거야. 알겠니? 왜 그런 거야? 물질 대사가 멈춘단 말이야. 그럼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멈춘단 말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알겠니? 효소는 무슨 성이다? 됐니?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무슨 변성한다? 열 변성한다. 됐죠? 두 번째,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상식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뭔 알고 있어야 돼? 열 변성인데 고온 변성이야. 그럼 효소는 저온 변성은 어떻게 될까? 저온 변성은 안 일어나.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은 고온에 의해서는 변성이 일어나는데 저온에 있어서는 변성이 일어나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정자나 난자를 보관이 하지. 됐어요? 우리는 생식 연령이 되게 어려.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생식 연령이 정자나 난자가 우수할 때가 20대 초반이나 10대 말이래.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인간의 수명은 원래 한 45세에서 60대를 넘지지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 인간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지. 그러면서 결혼 연령이 뒤로 간 거야. 근데 자손을 낳을 때 가장 우수한 자손은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우수한 정자나 난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요즘은 40대에서 결혼을 해도 뭐 이렇게 늦게 결혼한다는 말을 안 한대. 요즘은 30대에 결혼하면 어떻다 그래? 우와, 뭐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 그런데. 그럼 40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 좀 아무튼 정자나 난자가 좀 늙은 것들이지. 그래서 요즘은 그걸 보관하잖아. 어떻게 보관해? 저온에다가 보관하는 거야. 극저온에다가.
알겠니? 왜 가능한 거야? 그렇지. 정자나 난자나 다 뭐야? 단백질 결정이잖아. 근데 열 변성은 가능하나 저온 변성은 가능하지 않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 두 번째, 효소는 단백질이지. 열 변성과 더불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pH에 매우 약하잖아. pH 우리 들어서 알고 있지? 산성과 염기성이 모두 변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단백질은 무조건 어디서만 살 수 있어? 중성의 영역에서만 살 수 있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효소 넣고 산을 집어넣거나 효소 집어넣고 염기를 집어넣으면 반응이 안 해. 안 해. 우리 문제 풀다가 나올 거야. 알겠니? 아밀레이스 집어넣고 염산을 넣어. 반응 안 해. 아밀레이스 집어넣고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어. 반응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모든 효소는 중성에서만 반응하는 거야. pH 얼마에서? 7에서. 요 정도는 알고 있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고 효소가 반응한다. 두 번째, 이 효소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효소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봐. 우리는 화학에서, 이건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야.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같아. 그러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같다. 이건 시간이고 이건 화학 시간에 배운 에너지야. 그럼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같다고. 반응 물질, 생성 물질. 그러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같다면 이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의 요 에너지 차이 말하는 거야. 요 차이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방출이 돼야 되겠지. 이거 무슨 반응이라 그래? 발열 반응이라는 거야. 그런데 봐라. 요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돼. 얘가 포도당이고 얘가 물과 이산화탄소 되겠지. 이때 에너지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688 또는 687 킬로칼로리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얘를 연소하면 이 687 킬로칼로리가 한 방에 나오는 거야. 어마무시한 양이 나오는 거지. 알겠니? 근데 우리 몸에 누가 있어? 포도당과 이산화탄소가 효소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에너지가 한 방에 나오면 어떻게 돼? 뜨거워. 죽어. 근데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같으니까 포도당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같은데 우리는 효소에 의해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연소는 효소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그 에너지가 왕창 나와버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또는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이다? 효소 작용이다.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이다? 효소 작용이다. 그래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 물질 대사는 무조건 에너지. 봐봐. 모든 화학 반응이지 물질 대사가. 화학 반응하면 뭐가 돼야 돼? 화학 반응이 뭐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변하는 거야. 됐니?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무조건 무슨 출입이 일어나야 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발열 또는 흡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효소 덕분에 그 에너지 출입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효소 덕분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물질 대사. 이건 우리가 되게 많이 한 거죠. 물질 대사는 뭐 하는 거야? 동화작용이 있고 이화작용이 있는 거야. 이건 이제 여기서만 하고 넘어가자. 동화작용이 뭐야?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거야. 에너지가 작은 새끼가 에너지가 많은 새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애가 에너지가 많은 애가 되니까 동화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내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낮아지는 거지. 됐어요? 이화작용은 뭐야? 덩어리 큰 새끼가 덩어리가 작은 거가 되고 고에너지가 저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내가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 퍼져나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주변의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흡열, 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거. 발열, 내가 에너지가 작아져서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 됐니? 동화, 이화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물질대사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야. 세포, ATP.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지. 지금부터 싹 다 외워야 되네요. 여러분들 다 외워진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외워서 알고 있고 선생님한테 지금 두 번째 배우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거 배울 것이고 하니까 잘 알고 있지만 또 정리합니다. 세포 아주 잘 따라와야 돼. 세포 잘 들어와야 돼. 자, 간다. 얘 뭐 그린 거야 지금? 세포. 내 뭐 그린 거라고? 세포. 세포를 둘러싼 누가 있는가 이렇게. 세포는 세포를 둘러싼 누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 혈관이 있는가, 혈관. 됐니? 혈관이 있는 거지, 빈. 선생님, 그지? 인스타에 나도 뜨고. 우리 인친이야? 네? 인친이요? 어. 그게 뭐예요? 인친이 뭔지를 모르는 애가 있다고? 인스타 친구예요? 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친은 아니야? 할게요. 나 지금 구걸한 거야? 할게요. 나 지금 겁나 많아. 됐니? 어이가 없네. 됐니? 됐니? 됐어요? 자, 간다. 뭐다 말았어? 자, 이거 세포다. 야, 너무 당황했었나 봐. 됐니? 이거 세포는 뭐와 뭘로 돼 있어? 여기에 핵과. 잘 봐. 세포는 뭘로 돼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핵과 뭘로 돼 있어? 세포질로 돼 있는 거야. 세포질. 세포질. 세포질은 무슨 뜻이야? 물. 그러니까 세포는 전부 다 하나의 커다란 물덩어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세포는 전부 다 뭘로 돼 있다고? 핵과 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오늘은 핵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세포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세포질에는 이제 무엇이 있지? 세포질에 뭐 있는 거야? 아주 조만한 세포의 소기관이라는 애들이 있는 거야. 세포 소기관. 세포질에 뭐 있다고? 세포 소기관. 그 중에 오늘 해야 될 애는 누구야? 옛날 말로는 미토콘드리아, 요즘 말로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지. 얘 배울 거야. 얘. 이렇게. 세포질에. 세포질에 뭐 있다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 짜잔. 지금부터 합니다. 세포호흡의 정의 간다. 우리는 세포한테 혈관에서 뭐 줘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 간다. 뭐 줘야 돼? 뭐 줘? 물. 아유서 물을 왜 줘, 엄마? 포도당. 지금 충격 먹어서 그러잖아. 뭐 줘야 돼? 포도당. 됐니? 그래서 우리는 혈액 속에 일정한 양의 뭐가 있어야 돼? 포도당이 있어야 돼. 혈액 속에 일정량의 포도당이 있어요. 그래야 일정량의 이 포도당을 세포에 누구한테 주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줄 수 있는 거지. 알겠니? 다행인 건 우리 몸엔 저 포도당을 저장해 주는 곳이 있지. 그게 누구야? 포도당을 저장해 주는 곳. 다 배웠어, 옛날에. 뭐 있어? 간. 그래서 우리는 간에다가 일정량의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밥을, 그렇지, 하루에 2번, 3번, 많이 먹으면 3번, 적게 먹으면 한 2번만 먹어도 충분한 거지. 왜? 간에다가 포도당을 저장해 놓고 일정량의 포도당을 혈액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됐니? 두 번째, 얘한테 뭐 줘야 돼? 뭐 줘야 돼? 산소를 줘야지, 산소를.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저 산소는 우리 몸에 저장하는 곳이 없어. 산소는 내 몸에 저장하는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계속 일정량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들여 마셔서 공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지만 계속해서 호흡은 하고 사는 거야. 밥은 하루에 두세 번만 먹으면 되지만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줘야 되는 거야. 왜 그러겠어? 산소를 저장하는 곳이 내 몸에는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죽는 거 되게 쉬워. 됐니? 저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어떻게 돼? 죽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 뭐 그치? 수업 이상한 대로 가는데? 됐니? 이리 와. 그래갖고 내가 산소 공급을 한 5분만 딱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안 되는데 이런 액션을 취하면 알겠어요? 위험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포호흡이라는 건 혈관에서 됐니? 누구한테? 마이토콘드리아한테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됐니? 정의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뭐 만들어내? 노폐물이라고 불러요. 걔가 누가 돼야 돼? 물 만들어집니다. 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뭐 만드는 거야? 물 만드는 거야. 물.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 먹는 물의 양이 많아?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의 양이 더 많아야 돼? 그렇지. 소변으로 배출하는 물의 양이 더 많아? 하긴 잘 생각해봐. 내가 오늘 먹은 물의 양이 많은가? 화장실에 가서 배출한 물의 양이 많은가? 알겠니? 그래서 물의 양은 배출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두 번째 노폐물로 뭐 나오냐 태연아? 그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 어이구, 네? 산소를 뭐하고 들여마시고 내뱉고 들여마시고 내뱉는 거지. 이 물은 저장하는 곳이 있어. 어디에? 방광에 저장했다가 가끔씩 한번 배출하면 되지만 이 이산화탄소도 어떻게 해? 저장하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뭐 해야 되겠어? 배출해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포호흡은 내가 마이토콘드리아한테 포도당과 산소를 주면 마이토콘드리아한테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마무시한 거 중요하지.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야 돼? 체내에서 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뭐 써야 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써놔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 만들어줘? 그 에너지 ATP를 만드는 거야. ATP를 만드는 거야. 됐니?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뭐 만들어진다고? ATP 만들어지는 거야. ATP. 그래서 지금 뭐 배우러 갈 거야? ATP를 배우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세포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나 뭐 한 거지? 지금 방금 뭐 설명한 거지? 물질 대사의 세포호흡, 세포호흡의 정의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 태연아,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 태연아,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야 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세포 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어디라 그래야 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갑니다. ATP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거 한 거야. 방금 전에 한 게 얘야. 포도당 주고 산소 줬죠.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고 뭐 만들어진다?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ATP인데 외우셔야 됩니다. ATP의 구조물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ATP가 어떻게 생긴 놈이냐? ATP는 어떤 구조물이냐? 이렇게 생긴 거야. 너무너무 중요하다. 작년에 원요고에서 이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많은 애들이 당했어요. 자,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ATP,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를 저장한 물질.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구조부터 합니다. ATP 어떻게 생겼어? 아데닌. 얘 이름 아데닌이야. 얘 뭐라 그래야 돼? 라이보스. 됐니? 근데 얘네들을 직접 물어본 경우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데닌과 라이보스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불러? 얘네 둘을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불러. 이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아데노신.
그 다음에 ATP의 정의가 뭐냐? 아데노신에다가 인산기가 몇 개 붙어 있어? 3개 붙어 있다 그래서 아데노신 됐니? 뭐라고? 하나, 둘, 셋, 트리. 인산기.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 3인산이라고 해. 3, 1, 2, 3. 3인산기. 알겠니?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 뭐라고? ATP인데 이거 작년에 모 학교에서 뭘로 사기쳤다고? ATP가 3개지. 인산기가 3개지. 그 인산기 내에 있는 요 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결합에 엄청난 고에너지가 들어있는 거라고. 이걸 고에너지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뭐가 소비되는 거야? 에너지가 소비된 거야. 그래서 3인산 ATP에는 고에너지 결합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몇 개 있다 그래야 돼?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ATP에서는 고에너지 결합 몇 개 있는 거야? 제발 2개. 됐니? 다시 ATP에는 고에너지 결합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의 에너지가 얼마씩 가지고 있냐면 여기까지도 외우시면 좋아요.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7.3 킬로칼로리 에너지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이 3에너지, 다시 고에너지 결합이 있지. 그걸 내가 살아가는 데 쓴단 말이야. 그럼 살아가는 데 쓴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요 아데노신은 변하지 않아요. 아데노신의 구조는 그대로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인산기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2개. 이인산기라고 하는 거야, 한국말로는. 그래서 아데노신, 이인산, D, PT. 됐니? 어딨어? ADP라고 하는 거야. ADP. 됐니? 2개의 인산기로 돼 있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인산기에는 고에너지 결합 몇 개 있는 거야? 하나가 있는 거야. 결국엔 아주 쉬운 거야. 변화는 뭐 있어? 3개짜리가 몇 개짜리 되는 거야? 2개짜리 되면서 잘 봐. 고에너지 결합이 하나 끊어지는 거야. 그럼 고에너지 결합이 하나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얼마 나오는데 아까 이거 얼마나 했어 내가? 7.3 킬로칼로리가 떨어지면 되는 거야. 킬로칼로리가. 내 말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돼. 우리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그래서 ATP 아데노신 3인산 됐니?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해 있는 구조로 인산기와 고에너지 인산기의 결합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ATP가 분해된다는 건 AT 끝에 있는 2개의 인산기 사이 고에너지 결합이 끊어져서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됐어요? 잘 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방출된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건 뭐가 돼야 돼? 에너지 흡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한테서 얘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한 거야? 포도당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들어가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얘네들을 고에너지 결합시켜서 ATP가 합성되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에는 ATP 몇 개를 합성할 수 있어? 포도당 한 분자로? 서른 2개의 ATP를 합성할 수 있지. 그래서 확실히 내가 써야 되나? 쓸까? 쓰지 뭘. 자, 봐. 한글로 쓸게. 길어서 포도당과 산소랑 만나면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고 32개의 ATP가 합성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아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봐. 32개지. 근데 ATP 하나당 얼마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지? 7.3. 그럼 7.3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2개를 하면 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뭐야? 3, 7에 21 얼마야? 200 얼마밖에 안 되겠지? 그래, 200 얼마더라? 3, 7에 21, 뭐 3, 3은 9, 뭐 200, 뭐 20 얼마 정도 나오겠지? 220, 약 그러자 칼로리 정도밖에, 아이씨, 칼로리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약. 됐니? 잘 봐야 돼. 아까 내가 잠깐 넘어왔듯이 포도당 한 분자를 내가 뭐 한다고? 연소하면 전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였더라? 아까 688, 687 킬로칼로리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ATP로 만들면 에너지가 220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포도당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방출되는 건 아니지. 알겠니? 그러면 남는 차이만큼 무슨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었지?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열 에너지가. 됐습니까? 그러면 요 에너지의 양이 약 몇 퍼센트냐면 34%야.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럼 약 몇 퍼센트에 해당해? 66%에 해당해. 그럼 우리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뭘 얻어? 에너지를 얻잖아. 그럼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이따가 할 건데 살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가 얼마야? 34%고 뭐 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 그렇지. 열 에너지로 방출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 열 에너지로 방출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체온 조절에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체온 조절하는 데 에너지 더 많이 쓰는 거야? 선생님처럼 강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에너지 더 많이 쓰겠어? 체온 조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 알겠니? 인간은 그러니까 체온 조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알겠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세포 호흡이라 그러고 얘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세포호흡은 이만큼의 열이 나오니까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엄청난 발열 반응이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또는 모든 동물은 모든 생물은 세포 하나하나에서 전부 다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세포호흡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열이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뭐해? 더워.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더운 거야? 그치? 사람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 할 테니까 세포호흡을 할 거고 이 세포 내에서 엄청난 양의 뭐가 방출되고 있어? 열이 방출되고 있단 말이야. 됐니? 이거 우리 뭐라 부른다고? 세포호흡이야. 알겠니? 세포호흡이 뭐야? 뭐 이런 숨쉬기 아니야. 알겠니? 이 숨쉬기는 폐호흡이야. 알겠니? 숨쉬잖아. 이건 폐호흡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뭐야? 세포 내에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뭘? 포도당으로 뭐 만드는 거야? ATP를 합성하는 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세포호흡이라 그래. 계속합니다. 우린 이 세포호흡에 포도당의 에너지가 저장된 거지. 그래서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부를 때 무슨 에너지가 저장됐다 그래야 되는 거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 거야. 이거 무슨 에너지가 저장된 거야? 화학 에너지가 저장된 거다. 알겠니?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에너지 전환.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이 틀려도 돼. 에너지 전환 문제를 많이 틀려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야. 봐봐. 자, 봐.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된 거야, 지금. ATP를 주면 어떻게 돼야 돼? ATP가 돼서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지금 이 얘기할 거야. 이 방출된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라는 거야. 방출된 에너지. 요 그림도 되게 많이 나오지. 다시 봐. 요 그림 잠깐만 설명하자. 그러니까 이거 뭘 먹었어? 포도당 들어왔지. 세포호흡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뭐 만드는 거야? ATP를 뭘로 만든 거야? ATP로 만드는 거지. 한 가지 암기. 요 포도당 한 분자가 ATP 몇 개 만들어? 32개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거 하려고 그래. 그럼 이 만들어진 ATP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고. 그럼 그 화학 에너지가 살아가면서 쓰는 거야. 뭘 만드는 거야? ATP를 만드는 거지. 그럼 ATP 하나당 에너지가 나오는데 얼마 정도 나온다고? 7.3 킬로칼로리 정도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저장되느냐라는 거지. 무슨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그렇지. 근육운동. 됐니? 이 근육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에너지라고 했대?
우리 물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돼. 역학적 에너지. 됐니? 뭐 하는 거야? 내가 뛰어. 포도당 먹고 내가 뛰잖아.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도당 먹고 내가 어때? 옥상으로 올라가.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포도당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체온, 열 에너지. 정신활동 뭐야? 그 에너지지. 정신활동도 생각해봐. 엄청난 에너지야. 니네 앉아서 지금 뭐야? 생각하잖아. 선생님이 말한 걸 상상하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들지. 선생님도 집에 가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아, 이런 생각이, 이런 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야. 생각은 뇌세포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 뭐 할 때 알아?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바짝 말라가. 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계속 그 상황을 그분을 만나고 오셨는데 지금 현기야 샤프를 들어. 들고 있다가 얘가 그게 샤프야 임마? 들고 있다가 친구가 이렇게 고개가 내려간다 그러면 바로 진정한 친구는 그런 거 알겠니? 됐니?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더 밟을 수 있는 용기. 알겠니? 친구가 졸고 있을 때 뭐야? 싸대기를 깔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야. 진정하지 않은 친구는 뭐야? 친구가 졸고 있으면 자게 내두는 거.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야. 자, 계속 갑니다. 까먹었는데 뭐다? 아이씨, 정신활동. 에너지야! 알겠니? 그래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라고. 선생님 요즘 고민 많단 말이야. 엄청 고민 많아. 알겠어? 엄청난 고민 많아. 이 외모는 어떻게 해야 더 가꿀 수 있나? 더 가꾸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갖고 보려고. 오늘 충격 먹었잖아. 댓글에 그지 선생님 34살이 아니라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나보러 50은 되어 보인다는 거야. 미친놈들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충격 먹었잖아. 이제 인스타를 끊든지 해야지. 됐어? 나의 보고. 그래서 저 카메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나의 이 피부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저 4K로 촬영하고 있는데. 자, 성장. 몸이 자라는 거지? 자, 갑니다. 이거 왜 내가 이걸 또 하고 있지? 왜 작년에 이거 시험에 냈다 그랬잖아.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 나와서 애들 되게 많이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쫙.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지? 됐니? 있어. 우리 인간만 생각하면 안 돼. 뭐 있어? 그 전기 뱀장어 같은 애들 있잖아. 전기 가오리 같은 것도 있다. 전기 뱀장어 지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돼? 쭉 하고 전기를 생산해 버리겠지. 바로 뭐야?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 만들고 그 ATP로 전기 만들잖아. 알겠니? 우리 책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어서 인간에선 전기 에너지가 나오기가 좀 힘든데. 알겠죠? 그 다음 또 무슨 에너지 있어? 빛 에너지 시험에 나와서 애들이 많이 틀렸단 말이야. 즉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놈이 있어? 그래, 반딧불이 있잖아. 반딧불이 본 적 있냐? 없다고는 하지 마라. 알겠니? 여기 시골 촌에 사는데 우리가 지금 됐어? 반딧불이 본 적 있지? 시우 많이 봤지? 그 섬강 주변이 다 반딧불일 거야. 형기 반딧불이 본 적 있지? 그리고 니네 집 그 근처 전부 다 반딧불이 밭이지? 못 봤어요 하는 눈빛을 보내는 놈들이 있네. 알겠어요? 그래. 반딧불이 뭐 먹고? 포도당 먹었겠지? 됐니? ATP 만들었겠지? 그 ATP로 어떻게 돼? 빛을 방출할 수 있잖아. 알겠어요? 또 뭐 있을까? 많지. 여기는 빠졌지만 소리 에너지. 선생님 소리 내는 사람이잖아. 됐니?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여기 체온 조절할 때 쓰게 열 에너지. 열 에너지야 기타 등등. 됐습니까? 이렇게. 물질 대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물질 대사였습니다. 물질 대사의 정의였습니다. 물질 대사 어디서 일어나? 세포 내에 어디서 일어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ATP 뭔지 알겠지? 아데노신 3인산. ADP는 아데노신 2인산.
계속 갑니다. 아이고야, 어디 갔어? 어떤 거야? 이야. 됐죠? 이렇게. 자, 문제 몇 개 풀고 가겠습니다. 가장 기본형의 이건 완자에 있는 문제네요. 완자 먼저 풀게요. 자, 세포 과정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쓰세요. 참. 포도당 산소. 그럼 기억이니까 물, 이산화탄소. 장소를 일어나는데 그림 주면서 장소 묻는 건 좀 그렇죠? 얘 이름은 뭐라 그래야 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름 너무 많이 나와. 됐어요? 여러분들은 쉽겠지만 이제 너무 중요한 이름이 된 거야. 이름. 됐어요? 그래서 ATP 전환 과정입니다. 아데노신, 라이보스. 됐니? 요 두 개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아데노신, 3인산, ATP, 2인산, ADP. 아주 쉽습니다. 가나 이름은 썼습니다. 에너지 흡수되는 과정과 에너지 방출되는 과정을 쓰세요 했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오유 고에너지 결합 하나, 두 개 고에너지 결합 하나. 그러면 ADP하고 얘까지 읽어주면 뭐라 해야 돼? 인산기 하나. 뭐 이렇게 씁시다. ADP와 무기인산. 그러면 에너지 두 개짜리가 에너지 하나짜리가 되면서 에너지가 뭐 된 거야? 기억. 에너지 방출 흡수. 방출. 얼마 방출? 7.3kcal 방출. 됐니? 그러면 에너지 덩어리가 하나짜리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오면서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 여기가 에너지 흡수야. 거꾸로 쓰면 안 돼. 여기가 방출이야. 에너지를 방출해서 고에너지가 하나, 에너지가 흡수돼서 고에너지 결합이 두 개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ATP, ADP 에너지 흡수 방출이 되겠습니다. 좀 쉽죠? 여기는 뭐 쉽죠. 됐니? 자, 계속 갑니다. 워낙 중요도가 높아서 어렵진 않지만 합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건 중요도가 높아서 하는 거야. 중요도가 너무 높아서 하는 거야, 중요도가. 됐죠? 그래서 근육 활동,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동글뱅이하고 X축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화학 에너지가 ATP에 저장됐습니다. 기억. 그 다음에 ATP가 기계 운동, 근육 운동, 기계적 활동에 사용됐습니다. 니은. 기억은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뭘 한다고?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글뱅이 되겠죠. 기억의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모두 ATP로 저장되면 안 되겠죠. 뭐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모두 ATP로 저장되면 우리는 어떻게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항상 춥습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ADP. 자, 봐. ATP가 여기 있네요. 니은. 그렇죠.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 그 에너지로 우리 무슨 운동이겠어? 기계적 운동 에너지를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됐어?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우리 이게 기출픽이에요. 기출픽으로 책이 바뀌었습니다. 책이 바뀌었어. 기출픽으로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짜잔.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두 개 고르랍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두 개 고르랍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두 개 고르랍니다. 고르겠습니까? 어디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잘 맞습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가 이용됩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세포 호흡은 이화작용에 해당합니까? 호흡은 이화야, 동화야? 이화는 덩어리 큰 게, 덩어리 작은 걸로 나눠줘야 돼. 세포 호흡은 이화작용으로 맞습니다.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은 분해라는 말을 썼는데 동화라는 말을 썼어요. 얘는 단어 설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해되는 건 무슨 작용이라고 해야 돼? 이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이거 좀 이상한데 동화작용인데요. 동화작용이니까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고 저에너지가 고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 아이고 흡수돼야 되겠죠. 근데 동화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된다. 세포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그렇지 물질 대사하면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무슨 작용할 수 있어? 이게 동화작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이따가 너희들이 풀 거고요. 잠깐만. 한 문제가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서 우리 완자에서 빠지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야. 얘야. 자, 갑니다. 얘 말하는 거야. 얘.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한 자료입니다. ADP, ATP고 단백질입니다.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요 말인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우리 책에서는 설명이 빠졌어.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그냥 여기 이 그림을 사용합시다. 이대로 갈까? 이 그림 그냥 사용할게요. 야, 어디가? 얘야. 저 뒤에 살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봐. 됐니?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 얘 누구야? 마이토콘드리아죠.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뭐 갔어?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뭐가 갔죠? 포도당이 간 거지. 근데 봐. 포도당만 에너지원이야?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책에서 주로 주 에너지원인 누구를 대하는 거야? 그렇지. 포도당을 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 때 주로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포도당 말고도 누구를 사용할 수 있어? 세 가지가 있지. 뭐? 지방.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지방을 가지고 ATP를 합성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누굴 가지고? 그렇지. 단백질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ATP를 합성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우리 완자에서 이게 설명이 빠져 있는 거야. 문제는 있고.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지? 요 단백질이 구성 원소가 뭘로 돼 있지? CHO. 그 다음에 뭘로 돼 있어야 돼? N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만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질소 원소를 갖는 거야. 그럼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 만들어지고 ATP 합성되고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말고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그 유명한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암모니아야. 그래서 단백질 에너지원을 분해되면 뭐 만들어진다고 노폐물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란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백질이 조금 더 어때? 부족한 식사를 하면 또는 초식동물의 경우 노폐물로 거의 뭐가 안 나와? 암모니아가 합성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 암모니아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지? 요소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이 요소가 뭘로 방출되지? 소변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초식 동물의 경우는 이 단백질 섭취가 많지 않으니까 뭐가 안 나오겠어? 그렇지. 요소가 많은 소변을 방출하지 않는단 말이지.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암모니아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암모니아? 됐어? 뭐는? 암모니아는. 됐어요? 이 암모니아는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혈관 타고 간으로 가겠지? 그럼 간에서 뭘로 만드는 거야? 요소로 만들고, 요소에서 뭐 어떻게 배출하는 거야? 요소는 다시 어디서? 콩팥에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지. 그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책엔 계속 포도당만 설치가 돼. 포도당만 뭐 돼 있는 거야? 논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잠시만 책으로 갈게요. 전자칠판에서 찾으려니까 그 문제를 못 찾겠네요. 자, 갑니다. 어디 있냐? 찾으니까 안 보여. 됐어요? 그냥 72번 문제로 해야 되겠는데요. 72번 가겠습니다. 자, 72번 가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자, 갑니다. 그래서 기억이 세포흡을 통해서 이용된 결과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기억에는 ATP 단백질이니까 기억은 누가 돼야 되겠어? 그러면 얘가 단백질이 돼야 되겠죠. 단백질이 돼야 되겠죠. 문제는 쉽네요. 단백질이 돼야 되겠죠. 왜? 질소 노폐물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니은에 저장되면 니은은 디귿과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그러면 니은이 뭐가 돼야 되겠어? ATP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ATP가 니은이 디귿과 무기인산이니까 디귿이 뭐가 돼야 돼? ADP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문제는 아주 쉽게 풀렸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만을 고르겠습니다. 가는 이화작용에 속한다. 가 어디 있어? 얘가 가다. 단백질이 이용돼서 질소 노폐물이 되니까 얘는 무슨 작용이 되는 거야?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다. 분해되니까 무슨 작용이라고 해야 돼? 이화작용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포도당의 세포흡의 결과 얘 나왔네요. 포도당의 세포흡의 결과 질소 노폐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포도당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단백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마이토콘드리아는 디귿이 니은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디귿 어디 있냐? 여기 있네. ATP가 ATP로 전환되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DP가 ATP로 전환될 수 있어 없어? 전환될 수 있어. 뭘 공급하면 돼? ADP가 ATP가 되려면 무엇을 공급하면 되잖아. 뭐 주면 돼? 포도당. 뭘 고민해? 포도당 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포도당 주면 그냥 다 이게 만들어진다. 포도당 한 분자당이 몇 개 만들어지겠어? 32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잠깐 55번부터 됐어요. 어디까지? 73번까지. 그러면 약 20문제 조금 안 되겠네요. 지금 바로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으쌰. 자, 빨리 풀고 갑시다. 55번부터 쌤이 더 설명해 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55번부터 73번입니다. 73번까지 풀고 가겠습니다. 왜? 성질은 내지 마시고. 성질은 내지 말고. 내 새끼 아파서 어떡해. 어휴, 내 새끼 아파서. 볼 수도 먹고. 그래, 열심히 해. 나의 졸린 아이. 뭐 손가락질은 왜 하고 있어 임마. 그냥 누워가 문제인데. 뭐 대인 다 했어? 아니 20문제를
자, 질문합시다. 뭐 질문할까요? 정인 다 맞았죠? 네. 주야, 다 맞았다고? 잘했습니다. 됐어요. 형기야, 다 맞았다고? 자, 질문합시다. 뭐? 68번 전에. 68번부터 해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68번부터. 그러면 68번 보겠습니다. 자, 68번 가자. 뭐 이렇게 아까 했던 문제하고는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68번입니다. 이렇게. 끊었었어요? 중단 안 눌렀는데? 누가 눌렀어요? 어? 어? 안 들려 뭐라고? 아 그래? 네 눌러주세요.